최대 규모의 입주 물량이 쏠린 화성, 오산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셋값은 물론 집값 불안의 기미도 보이는 가운데 수급 불균형에 따른 역전세난 우려도 고개를 드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송수현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제 입주 예정 물량이 총 37만 9,579가구입니다. 이제 사상 최대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 경기 남부권에 쏠려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 물량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뭐 항상 뭐 예견됐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나 대비를 했냐, 그냥 뭐 실질적으로 그냥 흘러가지 않았나 뭐 그런 네.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지난 몇 년간 그 공급됐던 물량들이 현재 그 도래를 한 시기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도 뭐 수도권 남부 지역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 물량 중에서도 상당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수원을 비롯해서 오산, 화성, 용인 등 상당히 많은 그 입주 물량들이 이쪽 남부 수도권 남부 지역 쪽에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뭐 위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거론이 돼 왔었잖아요. 이 유독 경기 남부권에 쏠린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그 교통에 대한 그 개선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해봤던 거죠. 그래서 예. 서울에 워낙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그런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한다 해서 광역교통망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던 네.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산업단지도 계속적으로 뭐 생겨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GTX라든지 경부 고속도로 등 이런 주요 그 노선들을 통해서 산업단지들이 유치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수요로 발생되지 않을까 뭐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뭐 계속적으로 호재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들을 좀 피해서 향후 그 청약시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건설사들도 좀 밀어내기식 분양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우리가 공급됐던 물량들이 갑자기 확 쏟아져 나오는 네. 그런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짚어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셋값 움직임도 뚜렷합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보이죠? 네, 아무래도 그 기존에는 아무래도 부동산이 좀 상승했던 그 시장이었는데 조금 최근엔 또 조정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임대인 위주보다는 임차인 쪽으로 시장들이 좀 많이 편성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도 그 입주되는 그 물량에 따라서 그 영향을 좀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기존 아파트도 영향을 받고 또 신규 그 입주되는 물량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그 입주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전세가들이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이 전체적인 그 퍼센트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전세값들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러네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지금 같습니다. 뭐 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이 이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자,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깜깜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단지마다 불이 켜진 세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입자 찾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 뭐 세입자도 찾기가 좀 힘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실입주 하려던 그런 수요들이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입주까지 안 하다 보니까 더 깜깜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물량이 많고 그다음에 수요층이 워낙 조금 뭐 저조하다 보니까 뭐 이런 그 전세 그 물량에 대해서 전세값들이 많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뭐 층수라든지 아니면 향 등이 좀 다른 뭐 호수 워낙 그 물량이 많다 보니까 호수에 비해서 좀 밀린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좀 되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 이런 지속적인 그 전세가 거래 또한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처럼 매물이나 전세 공급이 넘쳐날 때 등장하는 게 역전세난입니다. 일부 지역 중심으로는 현실화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과거에도 잠실에도 이런 사태들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이 역전세라는 게 신규 그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는 곳들에 역전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그 대기 수요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그 아파트들로 들어갔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곳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고 거기가 가격마저 뭐 저렴하다 보니까 그쪽에 입주하고 기존에 잠시 임차했었던 곳들 같은 경우는 그 임차 수요들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특히나 지금 뭐 이사철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은 일부 지역 특히나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심각한 그런 모습이고 이런 커지는 공급량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역전세까지도 조금 우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닌가 그렇게 비춰집니다. 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거란 겁니다. 일각에서는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아까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지금 입주 물량들이 앞으로 2년,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었던 그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점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 2년, 3년,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더욱 더 많기 때문에 저 또한 한 2년, 3년 정도는 좀 전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을 받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시각이 그렇다면 정부 차원의 어떤 안전 장치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지금 기존의 그 남부 지역을 비롯해서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 갭 투자가 사실 성행을 많이 했어요. 갭 투자라는 건 본인의 그 계약금 한 10%, 20%만 갖고 입주하시는 분들의 전세금을 대처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전세가 지금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과거에 있었던 그 대출을 받았던 그 주택들을 많이 볼 겁니다. 대출을 받았던 그 전세금이 들어있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매에 넘어간다면은 굉장히 큰 사태가 좀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그 전세금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완화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들이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급 조절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흔들리는 이제 집값에 점세값마저 이제 불안하다면 결국 수요에 맞춘 공급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어내기식 분양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 공급 시기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 호재라든지 단순히 교통이 들어선다고 해서 시기를 전혀 맞추지를 않았거든요. 공급이라는 것은 그 어느 정도 속도의 양이 그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그 전세금들이 낮아지고 공급들이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 공급 부분들을 네. 아무래도 그 선제적인 방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원인은 정말 이 밀어내기식 공급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크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